자, 이제 야당은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도 입건을 해서 수사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가운데 공수처 관계자가 죄가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라는 식으로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 이 부분은 절차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입건하여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과잉 수사입니다. 야권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윤석열 후보와 연대를 했습니다. 공수처의 이번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공수처가 야당의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대선 개입 행위로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폭거이자 유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현 정권의 사건들은 그렇게 미온적으로 지연시키더니 친여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정치 공작 가담 행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정권의 대선 개입 공작을 분쇄하고 국민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게 묘해요. 어떤 게 묘하냐면 윤석열, 최재형 이 두 분은 야당의 대권 주자군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따지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한 공수처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감사원장과 전 검찰총장은 이런 식의 공수처의 태도에 대해서 대선 개입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공수처장은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구도가 일단 상당히 좀 묘하네요. 그렇죠. 이제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현 정권에서 이제 사정기관의 수장을 하다가 보기에 따라 뭐 다르겠습니다만 탄압을 받아서 혹은 현 정권과 굉장히 각을 세우다가 이제 그만두고 야당의 어떤 대선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이번 일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면서 지금 어떤 혐의가 뭔가 사실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의혹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언론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죄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법률가 출신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혐의가 굉장히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닌 단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의자로 입건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었고 정치적인 수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이게 뭐 윤석열 게이트냐 혹은 박지원 게이트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게이트라는 어떤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박지원 게이트다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은 이기려는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인데 사실 박지원 뭐 국정원장이 뭐 적극적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뭐 조작하고 이런 공수처 얘기예요 지금은. 예. 네네 그런 것은 아닌 것만큼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빨리 수사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만약에 그 고발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빨리 과연 수사를 할 것인가 바로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가 공수처가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와 속도로 수사할 거냐?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만큼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의혹만 가지고도 지금 만약에 피의자를 입건했다면 지금 당연히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라면 당연히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도 빨리 지금 당장 피의자로 입건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교수님의 문제 제기는 명확한 근거나 혐의 없이 피의자로 입건했다면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게 김수영 교수님 주장인데 공수처가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약간 무슨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비슷한 구도 같아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다음 문제다. 공수처의 이런 워딩이 지금 논란인데 이에 대해서 이 대표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너무 가볍게 언론에 드러난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입건될 상황은 아니다. 당이 보증서진 않지만 부당한 부분 방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수처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손정혜 변호사님,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다. 공수처 관계자의 발언이 좀 굉장히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논란이 제기돼서 논란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기소냐 불기소 처분이냐인데 그것은 기소를 판단하는 수사 마무리 시점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피고발인으로 피의자를 입건을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돼서 영장이 발부하는 단계에서는 혐의를 그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고 공수처에서는 그 의심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왜 피의자냐 이런 논란은 사실은 법률 용어나 법률의 절차가 조금 일반인들이라고는 좀 그 괴리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이 된 적이 처음은 아니에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가 빨리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로 불기소 처분해주면 대권 후보로서 윤석열 총장에도 더 좋을 수 있죠. 실체 진실 규명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예비 후보를 빨리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마치 뭔가 범죄자인 것처럼 호도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조금은 법률 절차는 다르다. 피고발인 신분에서 피의자가 됐다는 거 어느 정도의 정황. 지금 정황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누가 개입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직 검사가 작성했다는 문건과 그 SNS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피의자 윤석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먼저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사를 할 때 할 수 있죠. 내사를 할 수 있고 참고인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범죄 정황이 있으면 입건할 수 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입건해서 피의자로 할 때 그럼 정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뭐 나중에 없으면 아닌 거죠. 라는 식의 이제 공식 브리핑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의 브리핑이 아니면 말고식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아닌 말고 식이 아닌 말고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게 이제 공수처의 뭐 실력 이런 이야기가 이게 자꾸 나오는 것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약간 뭐가 이제 삐걱삐걱했던 거 그리고 이제 뭐 이 검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도 이게 약간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후관예우라는 말이 있어요. 후관예우. 그렇죠. 정관예우 말고 후관예우인데 뭐뭐를 하다가 어디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관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관직에 있다가 민간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전직을 이제 예우를 해준다는 게 정관예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민간 경험을 쌓고 여기서 이제 보통 공수처라든지 법원 조직법 가지고도 논란이 되는데 공수처 검사들 뽑을 때부터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수처 검사의 사건 배당 받은 분이 뭐 여당 의원실 보좌관이었다. 그리고 이제 굴지의 로펌인데 여권을 주로 이렇게 변호한 그 로펌 소속으로서 여권 인사들을 변호한 인물이 관직을 가졌다. 후관 아닙니까? 예. 그럼 이 후관이 이 사건을 맡으면은 뭐 문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지금은 야권이 주로 문제 제기를 하지만은 사실 시민단체라든지 지금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이 법원 조직법에 대해 가지고 반대한 이유도 이런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참 공수처도 이번에는 사실 크게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